네, 자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운에서 김형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종목을 여러 종목들을 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세종공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8일에 소개해 주셨는데 장중 13,000원대를 좀 돌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은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세종공업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네.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 1월 8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마 1월 달에 매주 이제 세시 구조돼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좀 한 종목씩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 1월 달에 말씀드렸던 게 아마 세종공업일 텐데 목표가를 13,000원으로 잡았는데 약간 좀 높게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 일단은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 어제 오늘 좀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정확히 목표가 딱 13,000원을 돌파를 하고 일단 차익 실현이 좀 나온 부분들인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자회사 쪽의 아센텍이랑 그다음에 세종 EV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변동성은 있고 윗꼬리가 발생이 됐겠지만 저점에서는 다시 한번 좀 모아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세종공업 저점에서 계속해서 모아가 보자라고 하셨고요. 또 영화테크와 또 모아텍도 함께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를 돌파했거든요. 이들 종목은 전략을 어떻게 수정하실까요? 네, 네. 마찬가지로 영화테크도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이제 이번 주에 현대차와 수소 트럭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시간에 이제 장 끝나고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조금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차익 실현이 같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나오면은 주가가 이제 슈팅을 했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수소 쪽, 정부 쪽이랑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모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정션 박스 그리고 캔이라고 하는 모듈 쪽에 대한 특허도 상당히 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 있고 아직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계약 공시가 나오고 있는 수트럭 관련된 계약 공시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아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아텍 같이 말씀을 드리면 모아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에 큰 폭으로 좀 조정이 있고 변동성이 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넥라인을 돌파를 하면 슈팅이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그 넥라인을 월요일 날 바로 돌파를 하면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바로 목표가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 역시 차관용 차간 거리용 레이더랑 액추에이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조정 시에는 조금씩 모아가면서 이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각이 될 때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모두 다 목표가를 돌파를 했지만 계속해서 보유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계속해서 모아가 보자라고 전략을 주셨네요. 자, 오늘 종목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어떤 급등주를 좀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는 제가 이제 수차 모멘텀이 상당히 시장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서 매주에 한 종목씩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미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져 버린 그런 종목들인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 역시 수소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아직 모르는 그런 기업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사실 수소차 쪽보다는 연료전지 쪽을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워낙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 차례씩 다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발표한 게 수소차 쪽에 대한 부분들과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밝힌 부분들이어서 이제는 연료전지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명은 일단 진성TEC입니다. 진성TEC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연료전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장비 건설사로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본업은 일단은 건설 중장비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 투자, 각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로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최근에 이제 화학주들도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은데 이 기업 최근에 그리고 작년부터 나온 분석 보고서를 보시면 이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부품, 압력판이랑 매니폴드를 독점적으로 두산 퓨어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 비중은 현재 전체 매출에서 5%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 시장에서 이거를 수소 관련된 종목이냐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크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두산 퓨어셀에라는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연료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설령 이쪽이 단기간에 매출이 끌어나오지 않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중장비 쪽에 대한 관심, 국내 같은 경우에도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처럼 각국의 이러한 부분들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역시 최근에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어서 박스권 상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박스권 하단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박스권 상단까지 조금 볼 수 있는 12,7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9,900원 보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진성 TC 건설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죠. 진성 TC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일단은 이녹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사실 지주사이고 이녹스 첨단 소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지주사인데 지주사들은 사실 자회사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TRS랑 그다음에 알턴 스포츠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TRS라는 그 자회사인데요. 이 TRS가 SI 파우더, 이 음극재 소재를 생산하는 그러한 이제 모멘텀을 좀 가지고,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SI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이제 흑연 음극재 성능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의 효율을 높여주는 그러한 부분들이어가지고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들 이 SI 관련된 기업들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중에서 이제 TRS라는 기업을 이녹스가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턴 스포츠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알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랑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이제 모터로 움직이는 그러한 이제 자전거, 이쪽에 대한 그 부분들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봄이 되면은 따릉이를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으실 텐데요. 따릉이 자전거의 한 90%를 이 알턴 스포츠가 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계절성으로 이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지주사격이긴 하지만 TRS랑 알턴 스포츠 두 개의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3,200원 직전 고점 잡아봤고요. 손절가는 1,900원 잡아봤는데, 둘 다 목표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가 지금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종목마다 약간 좀 트레이딩을 하거나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10% 넘는 그 정도 구간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자전거 타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봄이 오면 또 자전거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네요. 알턴 스포츠를 좀 갖고 있는 이녹스 함께 소개해 주셨고요. 진성 TS까지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의 내일장 아니죠? 다음 주 유망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정희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다음 주에 보실까요? 네, 다음 주는 화학주 중에 이제 롯데케미칼로 롯데케미칼로 준비를 했는데 화학이 오늘 정말 요즘 뜨거워요. 뜨겁죠. 네. 개별 이슈가 있는데요. 네, 화학주가 개별 이슈가 있고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또 지분 경쟁 이런 이슈도 경영권과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요즘 화학주는 사실 이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또 예를 들면 정부의 경기 부양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좀 레버리지가 잘 그 모멘텀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업종이기도 하죠. 근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아마 작년 하반기 때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 눌리고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작년 그 하반기 때 이제 경기 부양 기대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호조를 보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스프레드 확대 이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네. 스프레드 확대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 원가가 내려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제 원가가 내려가는 수준이었죠. 원가가 내려가는 수준으로 했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원가의 공급 업체가 또 많아지는 원가 부담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뭐 스프레드 축소일 뿐이지 뭐 마진 축소일 뿐이지 경기가 회복된다면은 마진은 다시 또 스프레드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4, 4분기 실적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1, 4분기부터는 실적이 아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작년 3월에 있었던 대상 공장의 화재 있죠. 대상 공장 화재 이후에 거의 9개월 만에 가동이 시작되었거든요. 네. 올 1, 4분기 때. 근데 이 대상 공장이 전체 매출액의 22%나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었겠죠, 그동안 대상 공장 때문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22%나 차지하는 대상 공장이 이제 매출액의 그 부분 이제 정상 가동되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비교하게 되면 이제 성장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도 제가 현재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약간 좀 일부 종목들이 가격 부담이 좀 큽니다. 특히 그렇죠. 오늘 같은 네. 경우에 또 한솔케미칼도 좀 많이 좀 오르고 요즘에 좀 화학주들이 좀 개별 이슈에 따라서 가격 부담이 있는데 네. 그런 종목들을 떠나가지고 이 종목은 좀 대형 가장 큰 주도 대형주니까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올랐네요. 네, 오늘 네. 좀 3%, 5% 가량 5%? 올랐는데요. 네. 이렇게 다음 주에는 오늘 또 한번 좀 양봉으로 좀 5%좀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좀 쉴 수도 있습니다. 쉴 수도 있는데 좀 긴 관점에서 보시면 이런 종목은 저는 경기 부양 정책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종목은 우상향 흐름을 좀 계속해서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는 이제 목표가를 32만 원 정도 제가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32만 원. 네, 단기 고점 가격입니다. 32만 원 정도 설정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4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롯데케미칼 다른 화학업종 내일 종목들에 또 따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화학업종 정말 뜨거운데 롯데케미칼 또 다음 주에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박우경 차장께서도 또 앞서서 종목들 여러 개 열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좀 픽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예, 그 네. 농기계 업체 동양물산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 농기계 사업하고 그다음에 담배 필터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농기계라고 한다면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그다음에 담배 필터는 연초 및 전자담배 필터를 매출하는 그런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매출들이 이제 농기계에 좀 나오다 보니까 농기계에 대한 그런 성장 속도랑 동양물산에 대한 실적하고 좀 같이 가는데 작년도에는 사상 최대 그 실적을 좀 내고 있고요. 그 작년도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이 아직은 안 나왔지만 우호적인 그런 그 전반적인 북미 시장의 그 상황으로 좋은 실적이 좀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중대형 트랙터에서 소형 트랙터로 소비 트렌드가 상당히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그 농기계를 통해 가지고 농업을 직접적으로 좀 매출하는 경향들이 좀 상당히 크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건비에 대한 그런 그 부담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농기계에 대한 활용도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동양물산은 이미 본격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탑재된 농기계 개발 및 양산에 대해서 본격화를 좀 앞으로 좀 할 계획으로 좀 알려지고 있어서 자율주행 테마 농기계 업체로서도 상당히 유망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장을 1,545원 약 2% 오른 가격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약 15만 주를 산 걸로 좀 보이고 있고 기관들이 4만 주 정도를 좀 매수한 걸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1,500원대에서는 가격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할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좀 높게 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농기계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그 자율주행 그 예. 탑재된 농기계를 네. 과거에 그 개발을 하고 시유 운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양산까지는 지금은 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그 2016년에 김제와 부안에서 2대를 시험 보급한 그런 그 레퍼런스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런 양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작년에 그 자율주행 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회사와의 그런 협업들이 곧바로 2021년도에서는 매출액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박용희 차장께서는 동양물산을 주었습니다. 자율주행이 정말 테마이긴 테마인 것 같아요. 농기계에도 자율주행 테마와 또 엮여지면서 네. 동양물산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분의 다음 주 유망주 롯데케미칼 동양물산 들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